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이제 임플란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임플란트 치료 건수가 해마다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나 60세 이상 그 분들 임플란트 치료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면을 보면서 좀 수치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였고, 좀 더 이제 그 치과 오시는 그 내원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이 매년 많은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예전에는 좀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주변 분들도 굉장히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뭐 연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많으신 것처럼 정말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이제 치과 치료에서 굉장히 좀 대중적인 치료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좀 마음이 안 내켜서 이렇게 미루시는 사례들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파서 또 이제 경제적 부담, 그리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 현대인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픈 거는 이제 그 시술 받을 때 아픈 것도 있지만 또 마취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십니다.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치과 가는 게 상당히 두려웠었는데 10분 공감하는 바이고, 또 가격적 부담도 예전보다는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그래도 이제 낮아진 편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도 좀 차입을 미루게 되는 경우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좀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치과 쪽에서도 이에 대한 잘 방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아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통 마취를 시행합니다. 근데 무통 마취 전에 또 도포 마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잇몸에 연고 크림을 바릅니다. 네. 바르고 그 이후에 주사를 사입하면은 거의 무통에 가깝게 마취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마취 바늘이 들어가는 통증 때문에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마취 주사를 바늘만 봐도 무서워할 정도였는데 요즘엔 거의 통증을 못 느낄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마취를 받아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는데 요즘에는 3D CT와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이 정말 간소화되어 있고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도 빠르게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가격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부담 때문에 또 치과 치료, 임플란트 치료 미루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잡티하나 모든 것을 다 치료하려면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 맞춤식으로 진료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분의 나이, 환자분의 그 경제적 상황, 그리고 뭐 환자분의 그 전신 질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환자분에 맞는 그 진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크지 않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통증도 좀 덜하게, 또 이런 두려움도 좀 덜하게, 그리고 또 그 식립하는 시기도 좀 이제 치료 시기도 좀 단축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빨리 심고 안 아프게 심고 보다는 잘 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겠지만 잘 심으려면은 그 잇몸과 잇몸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잇몸과 잇몸뼈를 비유하기를 이렇게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튼튼한 땅 위에 올려진 집, 튼튼한 땅 위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잇몸과 잇몸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또 보철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튼튼한 보철을 바꾸신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자 잇몸과 잇몸뼈를 건강하게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것이 그 장기적인 외후가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 또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환자의 건강 상태, 또 시술자의 숙련도, 그리고 시술 후의 관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김태형 원장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잇몸이 푸석푸석하고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2년 전에 위아래 어금니 4개를 발치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임플란트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2년이나 지났으면 네. 글쎄요. 치료 시기를 좀 놓친 건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치아를 뽑고 바로 심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보통 지연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 4개월, 5개월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나 이렇게 뭐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뼈는 좀 위축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푸석푸석하고 또 잇몸뼈가 많이 약간 위축된 경우에는 그냥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뼈 이식과 또 만약에 잇몸이 너무 없다 그러면 잇몸 이식을 통해서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 놓은 토대로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충분히 임플란트가 가능하신 상황이니까 치과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잇몸 상태가 또 회복이 되고 좀 단단해지는 걸 또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지금은 빨리 치과에 가셔서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고 또 남겨주고 계신데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 짓기 전에 이제 기초 공사처럼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도 잇몸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지 또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10분 중에 3분은 이제 잇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동안의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로 임플란트를 하실 분들의 뼈랑 잇몸이 건강하신 분은 거의 오히려 절반 이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잇몸과 그 잇몸뼈가 좀 꺼져 있거나 조금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잇몸을 갖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잇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잇몸병 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그 구강 관리 교육과 또 관리도 잘 하시긴 하지만 또 기대 수명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에 맞게 이제 잇몸이 유지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이제 잇몸이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일단은 그럼 이제 무너진 잇몸 건강 상태부터 좀 잘 지켜야 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네. 요즘에 그 많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디알렌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여성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맞습니다. 그죠? 네, 피부과에서 네. 흔히들 그 이제 시술 받으시는 리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연어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어 주사라는 것이 연어 생식세포에서 그 정소에 추출한 DNA 성분을 말하는 건데 리쥬란과 동일한 약재입니다. 다만 차이는 리쥬란은 고분자
물질이고 네. 이 치과에서 쓰이는 PDRN은 저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좋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염증을 좀 억제를 합니다. 오.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조직 재생을 하고 또 빠른 조직을 재생을 통해서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네. 또 세포 성장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다는 말은 부작용이 정말 적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시술한 바로도 그 부작용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PDRN은 저는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PDRN 주사를 통해서 잇몸 건강,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주셨고요. 이제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PDRN 주사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 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략 뭐 얼마나 길었던 게 어느 정도로 단축이 되는 건지도 좀 여쭤볼까요? 보통 뭐 임플란트 시술이 있거나 발치를 했을 때 한 네.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어느 정도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통증과 이런 여러 불편감이 있는데 PDRN 그 1mm 1cc 주사인데 자입을 하고 한 5일에서 일주일 내에 거의 정상 잇몸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그 잇몸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면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예. 네. 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자, 보시- 40대. 네, 40대 중반 남성분이셨고 이분 왼쪽 그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은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약간은 염증 반응입니다. 치아가 아닌 거죠, 그죠? 네, 치아는 아닙니다. 그 잇몸 조직이고 이 경우에 PDRN 그 주사를 안 한다 해도 치유는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빠르게 회복이 되고 더 원활하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 PDRN 주사를 자입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치료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오. 정말로 많은 그 연조직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라앉았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임플란트를 또 식립하고 얻는 그 기간이 네,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잇몸이 좋지 않았던 환자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60대 후반이시고 여성분이시고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 하얗게 보이는 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이 보통은 일주일, 2주 내에 사라지기 마련인데 편팽태선이라는 그 증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난치성 질환으로 잘 염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다 해도 현실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진료가 스테로이드 가글과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 약제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보니까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간 시술 받으시거나 복용하시는 것은 조금은 환자분도 부담이 되고 의료진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PDRN 주사를 하게 되는데 즉각 증상 개선이 있게 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PDRN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예. 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기타 여러 다른 불편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았던 60대 후반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형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 또 시술자의 숙련 정도, 또 그리고 관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원장님과 상담 나누실 수 있도록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DRN 주사 치료를 통해서 잇몸을 좀 단단하게 또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없을까요? 아, 맞습니다. 네. PDRN 치료가 다 정말 좋은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퇴축된 사례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두 치아가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고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한 치아는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까맣게 썩어있기까지 합니다. 네, 이런 부위에 피디알린을 적용한다 해서 정상 잇몸으로 회복시키기란 쉽지 않은 네.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까만 충치를 제거하고 노출된 그 치근 치아 뿌리에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그 잇몸 부위를 피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아색과 같은 이제 색으로 레진으로 치료를 마친 상태를 좀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레진으로도 잇몸을 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땐 네. 어떻게 하죠? 네, 이것도 하나 사례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치료 전에 보시면 잇몸 퇴축된 게 보이십니다. 레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로 그 충전은 가능합니다. 더 네. 피기는 할 수 있으나 정말로 환자분의 그 예전의 상태로 건강한 잇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부위를 레진으로 피기하기보다는 그 환자분이 갖고 있던 잇몸을 이식해서 그 부위에 생착을 시켜서 완전 회복되는 것을 치료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치료 방법은 입천장 부위에서 조그맣게 떼어냅니다. 그 부위를 저 이렇게 노출된 부위에다가 이식을 하는 건데 많이들 생각하시기에 입천장에서 떼내면 너무 아프고 부담스럽다 하실 텐데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부위를 잘라내고 그 부위에는 또 아프지 않게끔 처치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통증도 없을 뿐더러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잇몸이 되게 예뻐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 뿌리도 네. 많이 덮어주고. 네. 네, 좋습니다. 잇몸 이식을 통해서도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잇몸 이식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까요? 네, 잇몸 이식은 치주 질환이나 충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경우, 이완돼서 잇몸이 많이 이렇게 퇴축이 돼서 내려간 경우에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네. 두 번째는 예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고 싶은 경우에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미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실 텐데, 그런 퇴축된 잇몸이 이제 웃으실 때 앞니가 대부분 보이시는데 앞니 라인에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웃으실 때 아무래도 신경도 쓰이시고 맞아요. 환하게 웃지를 못하십니다. 네. 네, 그렇게 잇몸이 퇴축된 부위에 잇몸 이식을 하면은 그냥 일반 보철과 다르게 정말로 예전에 건강하게 환하게 웃던 미소 라인을 다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원장님. 네. 잇몸이 네. 왜 이렇게 밑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앉는다고 하죠? 퇴축되는 이유는 노화 때문인가요? 그 노화도 분명 네. 하나의 요소이긴 하나 네. 또 한 가지 원인은 뭔가 비정상적인 힘을 받을 때입니다. 뭔가 과한 힘을 받으면은 치아도 뭐 깨지거나 파절될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 힘이 아래로 전달이 됩니다. 얇은 잇몸이거나 얇은 잇몸뼈가 있을 때는 네. 잇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잇몸 이식을 하면은 네. 그 부위가 두툼해지기 때문에 추후에 잇몸이 내려가는 거를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잇몸 이식하는 치료법도 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치료 받으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바로 좀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82인데요. 네, 80대시고. 82이라도 네. 좀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지금 전혀 잘 못 드시고 예, 계신 것 예, 같은데요. 예. 어떤 증상들 때문에 가장 불편하신지 저희 김태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예, 설명해 예. 주시면 예,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빨이 네, 안쪽으로 다 털립니다. 위아래가 털리- 다요? 예, 털린데 그거 털려 그런 지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요 지방에 요 진주인데에 네, 대학병원에 가도 그러고 잇몸이 약해가지고 네. 그 임플란트 못 한다 못 하신다. 그랬어요. 네, 예. 네.
제가 이런 경우에 가장 예. 적합한 진료가 있는데 일단 임플란트를 원하시잖아요. 예. 잇몸뼈가 너무나 이제 퇴축돼 있고 없을 경우에는 예. 어쩔 수 없이 틀니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 예. 틀니는 아마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하시기보다는 분명 예. 잇몸뼈가 좋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다 안 좋은 건 예. 아니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한 2개에서 3개, 4개를 심으세요. 예. 그러고 나서 부분 틀니를 보통 하시면은 예. 네, 편하게 잘 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네. 제일 좀 해줘 보이소. 내가 몸살결심인데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네. 뭐 먹지 음식을 못 그렇죠. 먹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 틀리실 것 같은데 전체 예, 틀리는 맞아요. 맞아요. 전체 틀리는 불편해요. 잘 못 쓰실 예. 수밖에 없고 최소한 부분 틀리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 치아가 없으시면은 임플란트를 뼈가 안 좋더라도 그 나머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예. 임플란트를 한 2개에서 4개 정도만 심으시고 예. 예, 그거를 잡고 부분 틀니를 만드시면은 이거 씹으실 수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지금 많이 불편하셔서 전화 네.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전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뭐 소량으로 심어서 네. 이 부분 틀니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고 또 건강하게 잘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주셔서 또 사연 남겨주신 분들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70대 어머님이시고 치아가 거의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틀니를 해야 될지 임플란트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고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이런 약들을 좀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뭐 부분 틀니라도 좀 가능할까요, 원장님? 아, 제가 보기에는 네. 연세가 90세여도 임플란트가 가능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네. 것은 잇몸뼈랑 잇몸인데 가능은 하나 이제 환자분의 고령의 나이 그리고 이제 드시는 그리고 약과 또 질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당뇨랑 고혈압 또 골다공증 약까지 드시면은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의 성공에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이제 조절되고 있는 당뇨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혈압도 조절되고 있는 혈압 그리고 골다공증도 이렇게 끊으셔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못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적인 이유가 아니라 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일 때는 맞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신질환과 관련돼서 충분히 조절이 되시거나 끊을 수 있는 상황이시면은 얼마든지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이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에 골다공증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시다. 이런 경우에는 그 틀니로 이렇게 진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꼼꼼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임플란트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시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잇몸 이식을 치료한 사례인데 치료 전 이 부위를 보시면은 네. 예, 앞니입니다. 30대 후반 남성분이셨고 앞니를 빼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바로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못 받으시고 조금은 방치하신 감이 있던 환자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잇몸이 푹 꺼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부위에 임플란트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나 한다 하더라도 웃으시거나 이렇게 보이실 때 푹 꺼져 있으니까 보철이 아무래도 이렇게 신미성 있게 예쁘게 제작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 잇몸 이식을 하는 것이고 중간 사진을 보시면은 요 금속 동그라미는 임플란트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힐링이라는 부품이고 이제 정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순면이라고 합니다. 입술 쪽에 있는 이 바깥쪽 부위에다가 잇몸 이식을 하였습니다. 흔히들 제가 많은 대부분의 그 말씀드리는 것은 잇몸 이식이라는 것은 겉면에다 덧붙이기보다는 안에다가 이렇게 속 안에 이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꼬매고요. 또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회복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도톰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과 이렇게 후를 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도톰한 잇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잇몸을 회복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그 보철물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잇몸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웃으실 때 환하게 웃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신미성 개선입니다. 그쵸. 일단 이쁩니다. 보기 좋다. 보기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잇몸 건강이 개선되는데 얇을 때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퇴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쭉 잇몸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두툼하게 조성이 되면은 주변 잇몸도 같이 건강하기 때문에 퇴축되는 것이 훨씬 적게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이후의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30대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 넘겨주시죠. 자, 이번엔 40대 초반의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네, 이분도 젊은 나이분이셨습니다. 네. 여자 환자분이시고 정말로 이렇게 귀여우시고 정말 이렇게 해맑으신 분이신데 단 하나 치아가 조기 탈락하였습니다. 이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 라인이 오목하게 꺼져 있는 걸 그러네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상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입쪽 앞쪽 부위도 푹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잇몸 이식을 하는데 이 사진이 그 잇몸 입천장에서 떼어낸 잇몸 그 조직입니다. 네. 이 정도의 사이즈를 떼어낸 다음에 이 이제 잇몸 안에 내부에 넣습니다. 바깥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네. 내부에 넣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볼륨감이 생기고 빵빵하게 잇몸이 예쁘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미성이 개선이 되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볼륨감이 있으면은 잇몸 건강에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40대 초반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잇몸 이식해서 이제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네. 자, 다음 사례는 50대 후반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치료 전에 어떤 상태이셨을까요? 네, 이분은 먼저 제가 임플란트를 이미 식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이 동그란 단추가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힐링이라는 그 작은 뚜껑 같은 단추인데 이러고 그 충분한 치유가 이루어져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잇몸이 약간 엉겨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잇몸이란 것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튼튼한 잇몸 그리고 약한 그 가동성 점막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지금 엉겨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네. 예, 그 엉겨 붙은 잇몸을 쭉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노출된 부위는 다시 생착이 되면서 그 잇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예, 노출되어 있던 부위가 잇몸이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과 후를 보시면은 이 엉겨 붙어 있던 잇몸이 쭉 내려가고 이 부위가 정상 잇몸을 회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잇몸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주신 사례는 잇몸 이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잇몸이 개선돼서 치료가 성공적이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환자의 잇몸 상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사례일까요? 자, 50대 후반 남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치아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전 사진 보시면은 요 치아는 거의 발치할 정도 좋지 않았으나 네. 살려냈습니다. 어. 이 까만 부위 다 제거하고 약한 부위 제거하고 신경 치료 마무리하고 그 위에 이제 코어라는 단단한 물질로 이렇게 하얗게 채우고 이제 보철 수복이 진행할 상황인데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요 잇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 얇습니다. 얇네요. 네. 두께가. 네, 아주 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엉겨 붙은 겁니다. 이 아래쪽에 부드러운 잇몸이 쭉 타고 올라서 이렇게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다 해도 심을 수는 있으나 씹을 때 음식물이 낀다거나 불편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잇몸을 쭉 내려서 예, 자연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위가 빵빵해지면서 새 살이 돋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 몽글몽글 조금은 하얗지만 이 부위는 시간이 더 지나면은 더 이렇게 핑크빛으로 진하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과 다르게 이 부위가 도톰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철이 들어간다 해도 음식물도 덜 끼고 씹을 때 훨씬 더 잘 씹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볼륨감이 정말 달라졌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잇몸의 두께가 치료 전과 후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기존에 이렇게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됐던 분들에게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오래된 브릿지가 자주 흔들리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임플란트로 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고 치주염 치료 지금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브릿지가 이제 오래되면 이것도 약간 영구적인 건 아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물어봐 주셨거든요. 브릿지는 이제 임플란트에도 브릿지를 하기도 하고 치아에도 브릿지를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브릿지는 현재 많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치아에 있는 브릿지는 어찌 보면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상용화되고 개발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그 현 상황에 가장 맞는 진료를 그 상황에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래된 브릿지가 단순히 오래됐다고 나쁜 것은 아닌데 이미 흔들리고 씹을 때 통증까지 있을 정도면은 필히 교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흔들린다 이러면은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엑스레이 사진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운 인근 치과 병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임플란트 한 지 몇 년 됐는데 최근 주변에 잇몸이 붓고 시린 느낌이 있어서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는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의 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임플란트는 그 자체로는 정말 반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좋은 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환자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잇몸 건강입니다. 네. 관리를 필히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잘 멀쩡히 잘 쓰고 계시지만 그 인근, 그 인접지, 그러니까 주변 치아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붓고 시리시다면은 이 부분은 잇몸 치료나 여러 가지 기타 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므로 이 역시 인근 치과 병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진료를 꼭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상태인지 꼭 점검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자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잘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사실 이제 심는 것도 중요한데 임플란트 심을 때 잇몸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플러스 뼈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발치 보존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 이식 말고도 그 발치 보존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떨 때 하느냐? 치아 상실 기간이 오래됐을 때.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GBR이라는 그 용어가 더 적합하긴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고 났는데 보통은 그 잇몸뼈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육아 조직으로 물컹물컹한 조직으로 가득 차 있고 뼈가 하나도 생성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육아 조직을 전체를 드러내고 그 부위에 뼈 이식을 하고 그 차폐막을 덮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존술을 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주 질환, 심한 충치 등으로 잇몸뼈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양하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뼈 손상이 있는 경우, 네.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림 보면서 설명 네. 들어볼게요. 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치아 이렇게 머리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두 갈래로 보이십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이 하얀 게 뼈인데 이 잇몸 뿌리까지 가득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거의 뭐 걸쳐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하기도 정말 이렇게 잡으면 훅 나오는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치아를 뽑습니다. 뽑고 나면은 이제 구멍이 있겠죠. 이 안에 깨끗하면 좋겠지만 이런 말캉말캉한 육아 조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위를 완전히 깨끗하게 긁어냅니다. 소파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다 긁어내고 제거를 하고 네 번째 이것은 큐브 타입의 뼈입니다. 뼈 이식제와 그 뼈 이식제가 흩날리지 말라고 넣는 얇은 차폐막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는데 잘 보시면 이 주사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주사가 바로 피디알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어 주사. 네, 연어 주사인 피디알렌을 적십니다. 네.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하시면은 좀 더 빠른 치유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고리식제를 집어넣고 뼈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얇은 차폐막으로 콜라겐 그 차폐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뼈 이식제가 나오지 네. 말라고 히든 X라는 그 X자 모양의 꼬매기를 꼬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있던 뼈 이식제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환자분이 흡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 드실 때 빨대를 사용해서 쭉쭉 빠신다거나 아니면 뭐 가글을 너무 심하게 하신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리 잘 꾸며놓고 있어도 이 뼈 이식제가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면은 이런 식으로 잇몸뼈가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조금 더 볼륨감도 생기고 두꺼워진 그런 잇몸뼈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원장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자, 30대 초반의 남성분의 치료 네. 사례입니다. 이분도 정말 치아에 거의 불신을 가지다시피 하는 분이셨습니다. 나이는 엄청 젊으신 분이셨는데 이미 아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는 이미 없었습니다. 아래는 없고
위에도 안 좋고 둘 다 안 좋은 상황이라 아래는 이미 발치한 상황이었고 위에도 너무나 좋지 않아서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옆면 사진인데 뼈가 거의 다 녹아 있다시피 합니다. 이 하얀 거는 그 치아 머리고요. 요거는 뿌리인데 지금 뼈가 다 녹고 이 앞쪽 뼈만 살짝 남아 있고 요 뒤쪽은 다 녹아 있습니다. 거의 뼈의 한 7, 80%는 이미 다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면은 남아 있는 뼈가 없습니다. 젊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가 정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고 박박 긁어내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뼈를 충분히 채워 넣고 그 위에다가 그 콜라겐이라는 차폐막을 덧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넣어놨던 뼈 시체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꼼꼼하게 이렇게 꼬맵니다. 이러고 나서 한 2, 3주가 지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회복이 되고 볼륨감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예전과 동일한 잇몸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잇몸이 꺼진다거나 뭐 잇몸뼈가 내려앉는거나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잇몸뼈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발치와 동시에 이런 보존술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치와 동시에 보존술이 이루어져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까요, 원장님? 네. 네. 자, 50대 중반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이분은 정말 착하신 분이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데 네. 이분도 정말 너무나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잇몸이 안 좋으셔다 해서 다른 부분은 그나마 나은데 이쪽 치아와 이쪽 치아 보시면은 길어진 거 보이시죠? 뿌리가 다 이렇게 노출이 맞습니다. 된 거죠? 네, 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셨고 잇몸도 많이 내려가시고 잇몸뼈도 내려가셨습니다. 환자분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것들이 이런 치아 뽑고 임플란트 하면 예전 치아처럼 예뻐지겠지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치아를 뽑고 나면은 이 잇몸 라인보다 더 내려갑니다. 뽑기만 해도 1, 2mm 더 퇴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길쭉길쭉한 시간 그 치아를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보철을 예쁘게 해드린다 해도 만족하시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발치 보존술을 시행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두 치아를 뽑고 두 치아 뽑은 그 안에다가 잇몸뼈를 이식을 충분히 해놓고 그 차폐막이라는 콜라겐 그 멤브레인을 덮고 여기서도 X자라고 이렇게 빠져나오기 못하게 꼼꼼하게 꼬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시면은 잇몸 부위가 빵빵하게 볼륨감 있게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갔을 때 확실히 이렇게 자신 있게 스마일 하실 수 있는 잇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발치와 동시에 보존술이 이루어져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다양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임플란트는 치아 개수대로 다 심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뭐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 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 개수가 성인분이 총 28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28개를 다 심는 것은 가능하나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치아가 연달아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를 심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치아는 인공치아. 흔히들 이제 브릿지라고 말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셨을 때 충분히 기능과 이런 성능 씹으실 때 그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비슷한 치료 사례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자, 이제 50대 후반의 환자분의 치료 사례가 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 남성분이시고 한 거의 3년, 4년을 계속 물어보기만 하셨습니다. 치료에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고 공포감이 있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몇 번을 내원하셨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 먹고 치료 진행하게 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다 안 좋습니다. 보철은 다 했지만 뿌리밖에 안 남았고 잇몸뼈도 안 좋고 치아도 이미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많으셔가지고 다 뽑아야 되는 상황이셨고 아래도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안 좋은 부분은 발치를 하고
치료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데 네. 이쪽 사진 보시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쪽은 치아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럼 임플란트 3개 들어가는 게 맞으나 브릿지로 하셔도 충분히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고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도 보시면은 보철은 3개이고 임플란트는 2개를 식립하였습니다. 이렇게 꼭 3개를 식립하지 않아도 2개만으로도 충분히 저작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빠진 치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다 심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원장님. 맞습니다. 예. 네,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기능을 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비용도 훨씬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좋고 또 이제 치아 브릿지를 네. 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브릿지와 다르게 임플란트 브릿지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오래 했더니 낡아서 오래되니까 결국에 뽑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도 브릿지를 하면 임플란트 하려는 거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개수만큼 빠진 치아 개수만큼 다 심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알아봤고요. 자 저희 요거 차료 사례 한번 더 볼까요? 네. 예. 요즘에 이제 그 연세가 고령이시고 또 비용 부담이 크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 사진으로 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네,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 정말 비용 대비 기능성과 만족감이 정말 높습니다. 음. 아까 전화 상담 해주셨던 그분 아직 시청하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어머니한테 맞는 진료가 이 진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3개월이면 진료가 끝납니다. 전체 틀니는 불편합니다. 잇몸에 닿기 때문에 잇몸이 헐고 씹을 때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이 임플란트 지지 부분 틀니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좌우 2개씩 심고 그 2개의 지지를 해서 부분 틀니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셨고 전체 치아가 다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아를 다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러기엔 경제적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어서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반 틀니로는 식사 못 하십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좌우에 2개씩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네. 이게 묵습니다. 이러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평생 잘 쓰십니다. 이 부위를 이제 지지를 해서 부분 틀니를 이제 그 제작을 하면은 정말 편안하고 아프지 않게 씹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도 가능은 합니다. 네. 다만 위에는 전체 틀니도 충분히 아프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와 부분 틀니를 했던 치료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궁금증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예. 이제 뭐 저희 치과에서 항상 흔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정기적 치과 검진 정말 중요하고 정기적 스케일링 그리고 치간칫솔 사용, 딱딱하고 질긴 음식 멀리하기 그리고 반드시 금연하기 모두 다 그 관리하실 때 염두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렇게 침는 거 이후에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금연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으니까요. 네.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이문 건강까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